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한윤수입니다. 네, 오늘도 명쾌한 강의로 우리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잔소리가 줄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남편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박사님.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예, 어떤 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주로 할 이야기는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할 건가. 대화하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안 싸우고 대화가 이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왜냐면 요즘 애들은 이제 일심동체다 이러면 좀 뭐 구속하고 개성을 없애고 해서 이 시대에 좀 안 맞다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길, 요거 좀 제가 좀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눈 돌아가는 거. 에 대해서 특히 남자들 이제 어떻게 자기 마음 다스릴 수 있나 뭐 그런 문제를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또 아주 재미있는 강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전현수 박사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주 뭐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니까 강의하는 저도 참 기분이 좋고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부 사이에 어떤 그 대화를 하고 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살아가면서 이 부부 생활의 가장 큰 암초가 이 다른 이성에 눈 돌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야기 좀 시간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이 대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예요. 부부 사이에는 제가 볼 때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언뜻 저 사람이 내하고 같이 사니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잘 알겠지 하지만 알게 모르게 오해가 굉장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나 없나 뭔가 좀 미심쩍은 게 있으면 그거를 빨리 탁 알아채서 그걸 풀어야 돼요.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게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그런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그 오해가 생긴 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걸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대화란 거는 사람들은 이제 말로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말 잘못하다가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말이나 우리 표정, 우리 행동을 통해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따라 들어가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과 만나는 길이 이제 수단이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은 점잖게 하지만 표정이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는 화 안 났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 화난 걸 느껴요. 화가 일단 나면요 어떻게 하든 숨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아무리 예의 바르게 이야기해도 그 속에는 화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난 화를 인정하고 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래요. 나는 화도 안 하고 예의 바르게 했고 그 사람이 이상하다 이런데 화나면 벌써 탁 옵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여기에 만약에 화초가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알다시피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에어컨도 켜고 이러니까 화초가 이게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화초가 참 안 됐겠다 하고 한 번씩 들어다가 이 바람 잘 드는 데다 한번 갖다 놓는 게 그 화초하고 대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런 상대방의 처지나 마음을 헤아려서 뭔가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도 안 해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하고 말만 하다가 싸우면 그거는 어찌 보면 진정한 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하여튼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걸 떠나서 대화는 없으니까 이제 대화하는 그 방법을 좀 이야기하면요. 우선은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내가 충분히 말할 기회를 가지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충분히 들어주는 게 좋고요.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말하게끔 내가 기다려주는 거.
하고 잘 들어주는 거,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면요,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말하는 걸 들어주면 자기 속마음이 막 나와요. 처음엔 요 말만 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다른 말까지 막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러려면 상대방을 잘 이렇게 존중해서 들어주면 상대방은 나를 존중하구나 저 사람이 해서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거 막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우선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뭐 가족이든 집에서 존중받아야 밖에 나와도 힘이 좀 있잖아요. 밖에 안에서 존중 안 하면은 밖에 나와도 자신도 없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누구하고든 대화할 때 특히 부부는 더 하겠죠. 상당히 말하면은 그냥 잘 성심성의껏 딴 생각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들어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 속에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거, 좀 거슬리는 거, 뭐 그거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거슬리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주세요. 그럼 그게 우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는 거. 그건 이제 남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상적인 대화는 이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시작했으면 내가 충분히 말하고 남이 말 끊으려면 좀 더 기다려라. 내가 말 충분히 하고 그다음 내가 충분히 한 만큼 남이 충분히 말하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나도 충분히 듣고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내가 충분히 말하고 또 내가 충분히 말한 만큼 남이 또 충분히 말하게끔 하고 허용하고 그래서 또 조금 줄겠죠. 근데 어떤 이야기는 오늘 끝나지 않겠죠. 그럼 또 다음으로 넘기고 그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공평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했죠. 예. 내가 충분히 말하고 남이 충분히 말하게끔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대화에. 예.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화할 때 상대방이 뭔가 옳은 말을 하죠.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는 게 좋아요. 설사 내하고 생각이 틀리고 내하고 싸우는 중이라도 옳은 말하면 그래 옳다 하고 싸우는 게 좋아요. 옳은 것을 무시하면요. 나는 옳은 걸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 들었다. 나 안 들었어. 이러면은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시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하는 말이라도 옳은 맛은 언제나 받아들인 자세. 어린아이가 말하더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인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절실하게 요구를 하죠. 그러면 내가 그걸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당한 요구를 하죠. 그러면 그걸 받아주든지 받아주지 못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못 받아준다는 걸 분명히 밝히는 게 좋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건 그대로 수용해 주든지 그렇지 않고 이거는 내가 사정이 있어 못 받아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 입장에서는 그거 하지만 나는 이런 사정이 있다 해서 해주는 그것이 또 대화에서 돼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대화하다가 말꼬리 잡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말하다가 자 우리 한번 충분히 말해봐 해놓고 말하는데 너 왜 그래 생각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틀린 말이라도 이 사람 앞에서 다 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하시고 뭐 이야기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건 없습니까? 정말 이게 대화를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을 하다가도 예. 큰 소리가 나게 되고 자꾸 그렇죠. 이제 하다 보면 예.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렇죠. 이제 하게 맞습니다. 되는 경우도 예,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의 아니게. 좀 이따 제가 또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다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자.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하는 걸 알면서 설거지하시고 보통 설거지하면서 딴 생각하잖아요. 청소하면서 딴 생각하잖아요. 근데 청소하면서 청소하는 데만 딱 집중하세요.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말하면서 무슨 말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상한 말하면 스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을 해서 이게
극단적인 말이라든지 또는 아주 이 상대방 그러니까 조금 이 뭐랍니까 좀 현명하게 하는 말은 사실은 이 말 했을 때 반응을 좀 예상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냥 막 하면은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재는 건 그렇지만 자유롭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래 그 전체적인 좀 감은 잡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예.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생각이 아, 났어요. 예. 그러죠. 부부 싸움 할 때 꼭 해서는 안 되는 말 베스트 5가 있거든요. 이 5가지 들으시면서 아,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혼해. 두 번째가 당신은 항상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뻔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세 번째가 난 그런 적 없어. 한 번도. 이렇게. 네 번째,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다섯 번째입니다. 내 친구 남편은 안 그러거든. 내 친구 와이프는 안 그래. 이렇게 5가지가 부부싸움 할 때 꼭 해서는 안 되는 말 베스트 5래요, 박사님. 뭐 요즘 엄친아가 아니라 뭐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네. 내 친구 남편 뭐 아,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그거는 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나로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그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 힘이 쭉 빠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저 대화 중에 이제 3가지 이야기했고요. 또 추가할 거는 뭐냐면은 아까 거기에도 나오는데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그 저 생일 챙겨준 적이 없다. 그럼 자기가 챙겨준 기억이 있는 사람은 황당하잖아요. 나는 챙겨줬는데 분명히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사람은 해야지 되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런 말은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그 당시 심리에서 이제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을 듣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만나기 때문에. 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말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로 나오잖아요. 그래 되면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다른 게 가요. 여자들이 그런 표현을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남자가 잘 쓰는가? 여자에 대한 편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조금 그런 말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피하시고요. 하여튼 지금 행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번 결혼기념, 이번 생일을 당신이 안 챙겨줬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말할 때 상대방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 인격을 무시하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뭐 기본이 안 돼 있다든지 쫀쫀해. 네? 쫀쫀해. 쫀쫀해라든지 네. 뭐 그런 좀 인격을 무시하는 말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드러난 관찰적인 말,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그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데 쓸 수 있는데 뭔가 평가하고 판단한 말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아까 뭐 쫀쫀해 이것도 쫀쫀해보다도 당신이 어디에 가서 뭐 얼마를 썼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 이제 뭐 조금 더 붙인다면 좀 적지 않나. 네. 조금 더 쓰면 좀 좋을 텐데 뭐 이런 정도지. 그거는 그래도 현실에 가까운 말이에요. 완전. 그러다가 쫀쫀해하면 이제 완전히 딱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좀 쫀쫀한 사람도 자기도 대범에 좀 이래 그 돈을 많이 써야지 하고 노력할 수도 있고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규정 짓는 말이나 무시하는 말은 딱 그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언제나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진행 중에 있는 말을 쓰는 게 좋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고정적인 말을 써요, 보통 보면. 당신은 이래. 당신은 희망이 없어. 당신은 아무래도 안 돼. 이런 거는 고정되는 말 아니에요. 사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또 이래 내가 절실하게 필요하면 부탁을 해야 돼요, 부탁을. 말 안 하고
알기를 바라고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참 이것이 갖고 싶다 또는 내가 이게 하고 싶다 하고 알려주고 난 뒤에 안 하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알고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안 하면은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알려야죠. 그러니까 자칫 좀 여자들이 그런데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좀 여자 편견이 많습니까? 남자들도 그래요, 목사님. 네? 남자들도 그래요. 그렇죠. 남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요. 여자도 남자 같은 여자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 같은 사람, 여자도 남자 같은 사람. 다양하고 지금은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저기 해서는 안 되는 말, 네. 뭐 5가지 했지만 실수했을 때 그거를 잘 수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래 이 사이가 뭔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러면 빨리 탁 감을 잡아서 빨리 수습해야 돼요. 그거 무디면 곤란합니다. 보통 때 무디더라도 그럴 때 빨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말했는데 부인이 안색이 안 좋다. 그러면 안색이 안 좋다는 건 존재가 팍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럴 때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수습하냐면 내가 방금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를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말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속이 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그걸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툭 나왔다. 좀 기분이 나쁘다면 나왔는데 이건 내가 정말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사과해야 돼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사과하고 그렇지만 내가 참 당신에 대해서 이런 점 참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에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균형 있게 이래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이거는 이래서 놓은 거고 나의 진정한 뜻은 이게 아니고 다음부터 내가 이걸 안 하겠다든지 그래서 상대방 그래도 사람은 뭐 기분 나빠서 필요 없다 하지만 그걸 듣고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사이에는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뭐가 좀 이상한 분위기가 흐른다. 평소하고 좀 다르다. 남편이 뭔가 약간 좀 나를 대한 태도가 좀 다르다 하면 그걸 빨리 개입하는 게 좋아요. 그게 오래되면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래 있다 보면은 남자들 같은 이런데 뭐 약간 묻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오면은 그걸 보는 순간에 즉각 말하는 게 좋아요. 말해서 일단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걸 듣고 그 다음 또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은데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면요. 막 수상한 눈으로 자꾸 보면요. 내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나중에 사실을 들어도 사실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뭔가 이상 기류가 흐르면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남자 여자 쌍방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휴대전화 이상한 하트가 막 찍혀 있다 이러면은 네. 바로 물어봐야 되겠어요. 바로 물어봐야죠. 바로 물어보고 거기서 또 이상하고 미심쩍은 게 있으면 그 다음 또 물어보고 이래야지 확실히 뭘 이래 요즘 이제 정거를 잡기 위해서 내지는 마음이 어떤지 자세히 관찰해 보자. 이러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랑은 완벽하지를 못해요. 관찰하다가 어느 날까지는 바로 가다가 이상하게 가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된 자기 그게 넘어가는 거죠. 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부 생활 관계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데 그걸 좀 덜 어렵게 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감 훈련을 자꾸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감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감이라는 거는 실제 상대방 속에 일어난 걸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을 많이 하면 타심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심통이 열리면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공감 훈련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래 자기가 저 사람한테는 힘들어, 난 딸이 힘들어, 아들이 힘들어, 남편이 힘들어, 뭐
부인이 힘들어, 처가 힘들어 이럴 때는 그 하루에 한 번 정도 조용한 시간에 이래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맨 마지막 본 모습 있죠. 그거를 이래 자꾸 보세요. 보는데 보통 보면 자기 감정이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꾸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자꾸 보세요. 그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면은 뭐가 탁 보여요. 보이면서 그냥 같이 이래 호흡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공감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래 가만히 보면 그 텀이 보여요. 예. 우리는 자칫하면 상대에 대해서 방어적이 되기 쉬워요. 근데 그걸 해보면은 그 사람도 약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있고. 그럼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뭐 김정일이 하면 겁이 난다 이러지만 김정일을 보면 김정일을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훈련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사이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좀 생겨요. 좀 꼴보기 싫고 싫어하는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그걸 가만히 놔두면은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요. 그리고 우리 뇌가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는 이거다 이러면 이제 그쪽으로 자료를 찾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싱가포르 사람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에는 차에 관심이 없었대요. 없는데 자기가 이제 차에 관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벤츠에 관심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그전에 뭐 길거리 갈 때는 벤츠가 하나도 안 보였대요. 이제는 여기도 벤츠, 저기도 벤츠래요. 관심이 생기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가면서 그것들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남편 싫어가지고는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부인 싫어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마음이 이제 자리 잡게 되면 그걸 또 해결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부간에 저 사람이 최고다 이래 생각해야지 편하지. 저 사람이 시원찮다 생각하면 자기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어떤 책에서 이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목수였어요. 목수인데 이제 평생을 집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된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자기 시간도 갖고 싶고 가족들하고도 시간도 가지고 싶어서 이제 자기하고 이 조가 돼서 항상 일했던 그 사장한테 내가 이제 그만 집 짓는 일을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 참 집을 잘 지었거든요. 이제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하면서 그 대신 내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고 이제 그만두라 하니까 청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요구를. 그러니까 그럼 하나 지어주겠다는데 이미 이제 그때는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이. 집도 이제 대충 짓고 자재도 대충 쓰고 그러니까 집을 다 지어서 이제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이제 사장 보고 집 다 지었다 하니까 사장이 키를 주면서 이게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자기가 살 집을 지은 거예요, 엉망으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살 집에는 남편이 중요한 가구 내지는 중요한 그 집에 있는 물건이에요. 물품이에요. 부부가. 그걸 잘 우리는 해야 돼요. 그걸 잘못한다는 건 엉망으로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나한테 영향 주는 것은 내가 살 집인 거예요, 다. 그래서 내 이웃도 내가 사는 집이에요. 내 남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딸, 아들 전부 다 내가 사는 집이에요. 그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을 잘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면서 미워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는 좀 뭐 이래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좀 함부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결혼해서 딴 남자 보고 딴 여자 보는 건 헛물 켜는 거라 봐요. 그거는 진정으로 갈증도 안 되면서 자꾸 하는 거. 어디 뭐 가려서 자꾸 긁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제일이다 하고 또 그 속에서 그걸 발견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선 하여튼 여러분들 속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이래 싹 들 때
그걸 자기를 위해서 이래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좀 약간 사이가 안 좋잖아요. 뭐 설사 사이가 좋더라도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죠. 그러면 보세요. 보되 그 사람의 마음을 보도록 하세요. 우리 생각으로 자꾸 보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고 내 눈앞에 그 사람이 없죠. 그럼 내 머릿속에 다 안 담는 게 좋아요. 담지 마시고 자기 할 일 하세요.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는 가족도 생각 안 하나? 하지만은 가족 생각하다 보면요 잘못해요. 보통 보면 화가 나든지 소중한 가족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좀 복잡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매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눈앞에 가족이 있을 때는 정말 가족을 마음에 보고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없을 때는 자기 할 일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 할 일 하다 보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만났을 때 좋은 시간 보내고 나는 그게 좀 우리 환자한테는 꼭 이야기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환자는 가족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막 화나다 보면 이제 만나면 따지는 거죠. 당신 뭐 어떻게 할 거냐. 명절 때 만나서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평소에 막 생각하다가 이제 따질 시간은 그때뿐이잖아요. 그럼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새겨서 잘 들으셔야 돼요. 가족이 서로 생각하고 아끼고 그거 안 해라는 거 아닙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하고 같이 있고 또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예. 왜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자꾸 저는 아마도 좀 냉정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외로움은 의존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외롭다 이건 잘 보세요. 상황이나 누가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어째 보면. 내가 외롭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째 보면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내가 외롭지 않게 또 하고 좀 저는 이래 생각해요. 저는 아마도 이제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건데 저는 배우자가 자기 하는 걸 막지만 않으면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막는 사람을 하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안 막으면요. 이 시간에 자유롭게 얘기 있게 해주면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우리는 좀 생각하고 나의 즐거움이나 행복은 내가 찾는 거예요. 딴 남자하고 뭐 딴 여자하고 찾는 그런 거 아니고 내 인생의 의미, 내 시간은 내가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제가 오랜 경험에서 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자한테서 뭔가 재미도 찾고 이러면 그건 참 해주기 어려워요. 미묘하거든요. 어떻게 행복하게 해줘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내 하는 일만 막지 않으면 좋은 배우자다. 그러고 자기 살 길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 행복도 자기 시간. 우리는 시간을 쓰다 가는 존재예요. 언젠가 우린 죽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 잘 못 쓰면 잘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순간순간 잘 쓰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대화 요령, 예. 마음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예. 맞추는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예.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면 예.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 이혼하는 그 원인을 보면 예. 배우자의 외도가 많다 맞습니다. 또 이런 예. 결과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아마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약간 이전에 이제 마음이 하나 되는 길. 우리가 옛날에 저 일심동체란 말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 이심이체예요. 마음도 둘이고 몸은 다른 거예요. 일심하면 마음이 하나고 동체하면 몸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이심이체예요. 이자는 다를 이자를 써서 마음도 두 개고 몸도 다른 거예요. 몸이 다르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나는 뭐 이래 한식이 먹고 싶고 다른 사람은 스파게티가 먹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심이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배운 그 정신과 원로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는 이심이체인데 그 이심이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이 일심동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살다가 이제 저는 뭐 불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불교 경전을 봤어요.
경전을 보니까 일심이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할게요. 이제 초기 경전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세 사람이 나와요. 아누루따라고 불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천안통일에서 멀리 걸 보는 그런 이제 아주 탁월한 그런 제자인데 그 세 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부처님께서 그 세 사람이 수행하는 데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서성으로서 점검을 해요. 첫 번째가 이제 먹는데 자는데 뭐 이런데 불편이 없나 이걸 체크해요. 그러니까 불편이 없다니까 두 번째는 서로 화합해서 잘 지내나 이걸 또 체크해요. 세 번째는 열심히 노력하나. 네 번째는 열심히 노력해서 뭘 경험했나 이걸 다 체크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화합해서 지내나 이 부분을 볼 때 일심의 가능성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이제 세 사람이 깨닫기 전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래 대답해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화합을 해서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렇나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래요. 내가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건 참 나에게 이득이 되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나 또 이 사람들이 없이 혼자 있을 때도 내 머릿속으로나 또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이 사랑이 담긴 자애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같이 있을 때도 전제 조건이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건 너무나 참 이익이 되고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나 표정으로나 생각으로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없을 때도 그러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내 마음을 없애버리고 이 두 사람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아야 되겠다. 이래요. 자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부처님. 너는 어떻게 화합에 지내는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 말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마음은 하나인 거예요.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갈등이나 뭐 충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제가 보고 일심 이체는 어쩔 수 없어요. 몸은 달라요. 그러니까 일심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좀 적용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남편을 여자가 많으니까요. 이 남편을 내가 만난 것은 지금은 내가 그래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어쨌든 내가 한때 사랑했고 지금도 또 사랑하고 또 사이에서 자식도 태어나고 어쨌든 내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달 돈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내한테 밥 해주잖아요. 내한테 밥 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한테 참 소중하다.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람 소중하니까 내가 이 사람이 있는 데선 없는 데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생각도 하고 또 말도 하고 좀 행동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나의 좀 이기적인 마음 이걸 버리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제가 미국의 어떤 사람이 60년 결혼 생활하고 의사 한 사람이 부인 시킨 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일심이에요, 일심.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매일 가질 수는 없잖아요. 매일 가지면 제일 좋고요. 매일 못 가지면 어쩌다가 한번 가지시고 정 안 되면은 결혼 기념일라도 원래 배우자에 대한 선물로서 가지고 그게 안 되면 그런 걸 한 번씩이라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배우자가 없을 때도 이제 많이 예뻐해줘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남편 출근하고 이제 전화로 친구랑 남편 흉보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우리가 이성에 관심이 갈 때 그 이제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는 보면은 이성에 대한 어떤 욕망 다스리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서 이성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모습보다도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이 있다. 그건 여자다. 여자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해요. 여자에게
그 남자의 또 모습이 가장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그렇게 서로가 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우리 인간의 문명이라는 거는 자연에 좀 위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 다 이래 자유롭게 살잖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만큼 우리의 노력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는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걸 좀 찾아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통 제자들이 중요한 걸 물어요. 이제 부처님을 25년간 모시고 살았던 아난다라는 그 시자가 있어요. 우리 불교 경전 보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 전부 아난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맞다 하면 그게 다 경전이 된 거거든요. 그 아난다가 부처님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하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같은 만나지 마라 그랬어요. 너 부인 아닌 사람 만나지 마라 그랬겠죠.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또 안 하니 혹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말을 하지 마라. 요즘 말을 섞지 마라. 그러니까 또 불가피하게 말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러면 마음을 챙기면서 말해라 그랬어요. 마음 챙. 내가 무슨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상한 게 들면 빨리 스톱해라 하는 그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참 그 대단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것만 묻거든요. 그 얼마나 중요해서 물어봤겠습니까? 그 당시도 그게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2003년도에 그 미얀마에 가서 한 달 수행을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어떤 미국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수행센터에서. 그 사람도 이제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남자인데 자기가 옛날에는 참 여자 때문에 힘들었다. 근데 이제는 여자에 대한 건 자기는 걱정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당신 환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여자에 대한 어떤 욕망이 탁 떠오르면 그걸 딱 본대요. 보면 싹 사라진대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딱 들죠. 그걸 딱 보면 없어져요. 사실은 보면 없어져요. 여러분도 노력하면은 뭐 안 좋은 게 들잖아요. 그럼 그걸 딱 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좀 방법 제시를 하면은 이게 또 이제 경전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왕이 아주 젊고 잘생긴 그 남자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같이 젊고 잘생긴 이 젊은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평생을 여자 이런 것도 없이 청정한 그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나 하니까 이제 대답을 해요. 첫 번째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처님에게 들었다. 부처님께서 여자를 보면 나이가 많은 여자를 보면 어머니라 생각하라고 들었다. 어머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누나뻘 되는 사람 만나면 누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동생뻘 되는 사람 만나면 동생이라 생각하고 내 딸뻘 되는 사람 있으면 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또 방법이 있나 하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요. 한 부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가 눈으로 뭘 볼 때나 귀로 들을 때나 또 코로 냄새를 맡을 때나 혀로 맛볼 때나 몸으로 뭐 접촉을 할 때나 정신으로 뭐 정신작용이 일어날 때 그때 감각기관을 잘 지키라 했다. 이건 참 세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두 번째 방법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몸은 3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는 불결한 거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거를 본다. 여자를 볼 때도 32가지로 본다. 32가지가 뭐냐면 머리털 또는 몸털, 그다음에 뭐 이빨, 살갗 뭐 이런 그 32가지, 콩팥 뭐 이래가 몸을 불교에서는 32가지로 봐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기본 입장은 뭐 영혼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지는 않고 그 부분들이 기능을 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평소에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감각기관을 잘 지키라 했다. 눈으로 볼 때 전체적인 상도 취하지 않고 부분적인 상도 취하지 말라고 했다.
여자를 볼 때 전체적인 상은 여자구나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상은 저 사람 옷이 멋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거 볼 때 그걸 일으키지 말아야 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거 참 괜찮은 말 같아. 나도 후궁의 처소에 들 때 내 이 감각기관을 잘 지키면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서.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나이 또래의 어머니나 이래 보고 또 조금 하나가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또 소중한 가족이 있다. 우리는 그 대상만 딱 자기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봐요. 그 사람을 아끼는 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 같으면 남편이 있고 내지는 뭐 다 있을 수 있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몸을 볼 때 그 어떤 우리는 멋있다 이래 보잖아요. 부분으로 보면은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 보거나 세 번째는 이제 그 감각기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담하다가 어떤 20대 아직 미혼인데 그 자기 그 직장에 이제 그 결혼한 어떤 기혼 상사한테 자꾸 마음이 간대서 제가 이 방법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좋대요. 너 한번 실천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살아가다 보면 꼭 뭐 남자뿐만 아까 말한 건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걸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게 좋고요. 또 안 보는 게 좋고 만나면 말 안쓰러 안 하는 게 좋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길입니다. 저는 누가 애인 있다면 골치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해요. 부럽다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까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이제 여러 부분을 인용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병원을 이제 찾은 분들 가운데서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한 경우를 말씀을 더 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외도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오는데 보면은 그 사람이 외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들은 누가 인정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그리고 또 이제 성욕이 좀 있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래 바꿔주는 거죠. 바꾸어서 그 사람이 어디 가도 좀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래, 바꿔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